안녕하세요. 61강 역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마 제국이 쇠망해 가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06쪽부터 207쪽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학습을 마쳤습니다. 로마는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제정의 시기가 열렸고, 그리고 로마의 평화시대라고 하는 팍스 로마나 시기가 열렸습니다. 이 시기에는 5명의 황제가 통치를 하였는데요. 5명의 현명한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오현제 시대라고 불렀어요. 이 시기에 로마는 번영했고 정말 잘 나갔고 살기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현제 시대가 끝날 무렵부터는 이제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황제가 되었고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죠. 내부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요. 이민족의 침입이 잦아졌습니다. 이 이민족의 침입이 잦은 과정에서 군대,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의 힘이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점점 힘이 강력해진 군인들은 결국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군인들이 황제가 되었다고 해서 군인 황제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에는 50년간 26명의 황제가 교체됩니다. 이렇게 황제가 많이 교체되었다는 건 황제들이 빨리 죽어서가 아니겠죠. 황제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26명의 황제라고 하면 한 명의 황제가 약 2년도 다스리지 못하고 새로운 군인이 그 황제의 자리를 또 빼앗아서 군인 황제가 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제의 자리가 이만큼 흔들리는 만큼 로마 제국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을 것이고 점점 더 쇠퇴하게 되었죠. 이때 황제가 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가장 큰 업적으로 2가지를 뽑는데요.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는 곳으로 천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박해받고 있었던 크리스트교를 공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조금 이따 잠시 후에 크리스트교에 대한 모습은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이 크리스트교를 공인한 내용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을 통해서 공인이 되었다는 사실만 여기서는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테오도시우스 1세입니다.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트교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1세의 시기에 가면 동서 로마가 분열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교과서에 있는 로마의 지도입니다. 로마는 이 작은 폴리스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 반도를 전부 장악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노란색으로 칠해진 지역이 로마의 최대 영역입니다. 지중해를 둘러싸고 많은 영역을 차지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가 지중해를 둘러싸고 영토를 차지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이 최대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동서 로마가 분열된 곳은 바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이 분열되게 됩니다. 동쪽의 동로마, 서쪽의 소로마로 분리되게 되는데요. 아까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했다고 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지역을 수도로 한 동로마 지역은 비잔티움 제국으로 불리게 되고요. 서로마는 빨리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로마는 1000년 가까이 더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서로마는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이제부터 서로마는 중세 유럽이 시작됩니다. 중세 유럽이라고 하는 장원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 분권적인 시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로마는 아까 말했듯이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한 비잔티움 제국을 형성하고 서로마가 중세의 봉건제의 모습을 띠고 있을 때 이들은 비잔틴 제국으로 역사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의 쇠퇴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의 문화와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 시간에 그리스의 문화,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내용 기억하고 있나요? 그리스의 문화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 중심적이었다. 그 이야기로 표현이 됐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 이것은 그리스의 문화 그리고 오리엔트의 문화를 합친 세계 시민주의를 주장하는 문화였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우게 되는 로마의 문화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용적인 문화입니다. 실용적인 문화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토목, 건축, 법률 이 세 가지가 로마의 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큰 세 가지입니다. 로마는 많은 건축물들로 유명하게 되는데요. 그때 만들어진 로마의 건축물들이 지금까지 이탈리아를 먹여 살리고 있을 정도로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로마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았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렇게 유명한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에서는 법률이 많이 발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화는 실용적으로 건축을 하고 그리고 법을 이용하는 문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알아볼 문화의 파트는 바로 크리스트교입니다. 아까 여기서 크리스트교를 공인하고 국교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 흐름을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크리스트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가 창시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크리스트교의 내용은 역사적인 설명이고요. 종교적인 설명과는 무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종교의 내용으로는 믿음과 사랑, 평등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상이었고 이 크리스트교는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되죠. 하지만 믿음과 사랑, 평등만 있었다면 이 크리스트교는 박해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크리스트교에는 또 중요한 생각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바로 신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은 로마신 숭배를 거부했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것 또한 거부를 했습니다. 이 사상 때문에 황제는 크리스트교를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은 지하에 숨어 들어갔고 박해를 피해서 크리스트교를 믿게 되었죠. 하지만 이 크리스트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황제도 더 이상 크리스트교를 거부하고 박해만 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제 시기에 가면 크리스트교를 공인해주게 되는데요. 공인해 주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박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믿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밀라노 칙령에서 크리스트교는 공인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인된 크리스트교는 더욱더 성장을 하게 되고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시기에 가면 국교화됩니다. 국교화라는 것은 국가에서 믿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믿게 되었고 이 이후 시기가 되는 중세 서유럽 시기가 되면 여기서는 크리스트교는 이 중세 서유럽을 장악하는 큰 문화의 한 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는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트교는 나중에 가면 구교 그리고 신교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르네상스 시기 그쯤에 가면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208쪽에 있는 한 걸음 더 로마 제국의 통치와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분포되어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제국 내에서는 라틴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었고요. 화폐도 통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률이 유명하다고 했죠. 시민법, 만민법과 같은 법률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역에는 아피아 가도를 비롯한 도로망이 놓여지게 되고요. 이 도로망을 이용해서 군사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그리고 유명한 건축물인 신전, 원형 경기장, 수도교와 같은 것들이 로마의 건축 공학을 이용한 실용적인 건물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공중 목욕탕, 수도교, 아피아 가도, 콘스탄티누스의 개선문, 이런 것들이 유명한 로마의 작품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위 자료를 참고하여 로마 문화의 특징을 간단히 써보자고 되어 있네요. 로마에서는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로마 제국의 문화까지 살펴봤고요.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